저는 이재명이 만든 위험한 세상을 막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재명의 노주성, 이재명의 120원 경제, 이재명의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세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 후보랑 만나시거나 유세에 참여하실 계획도 있으신지요? 김문수 후보님하고 마지막까지 경쟁을 하면서 큰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뒤에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리로 나온 것이고, 이게 김문수 후보 지지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한 세상을 막을 방법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우리 국민의힘이 내는 후보가 당선되는 길뿐입니다. 바로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부산 시민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 유세, 이제 일종의 독자적 별동대 지원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선거운동 개시 8일 만인데요. 여러 메시지가 있습니다만 정혁진 변호사님, 이재명이 만든 위험한 세상 막으러 나왔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주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꼬 와서 노쇼 주도 성장이냐, 120원 커피 원가 논란, 이걸 막기 위해 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이제 대선이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요. 예. 이제 꼭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 김문수 후보 유세 또는 그 이재명 후보 관련해 가지고 저런 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사실은 김문수 후보 바로 밑에 2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선 과정에서 혹시 앙급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은 국민의힘 떠나가지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 본인한테 유리할 거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열심히 뛰어서 정권이 재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제 8일 만이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라이브 방송 혹은 SNS를 통해서 거의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글과 여러 목소리,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결국은 김문수 후보와는 의견차가 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나왔다. 이게 오늘의 지원 유세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서 흔들고 있는, 또 대법원장을 향해서 지금 특검을 하겠다. 또 어떤 이재명 후보의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겠다. 그다음에 대법관들을 3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겠다. 이런 지금 안들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법부 독립에 꽤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최근에 이제 부각됐던 이 경제 문제에 대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인식,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원래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많은 지원금 이거를 이제 해서 실제로 경제 순환을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지금 요즘 재정 적자 문제가 꽤 심각합니다. 자, 그런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전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최소한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한 어떤 조건들,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거에 대한 좀 촉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은 계속 라이브 방송이나 SNS 문자를 통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조건은 만들어졌고, 또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의 어떤 유세가 좀 침체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단 오늘 부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기호 2번의 야구 유니폼을 입고 옆에 이제 이 옷은 이제 갈아입기 전이고 정현욱, 정성국 혹은 박정아, 한동훈계로 불리는 의원들과 함께 저렇게 부산을 시작으로 조금씩 올라온다라는 걸 한동훈 전 대표의 지원 유세 전략인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김문수 후보와 여전히 의견차가 있다는 걸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그동안 김문수 후보에게 계엄과 탄핵을 정면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측에 제가 3가지, 4가지 정도는 꼭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래도 조금 해볼 만한 게임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렸죠. 핵심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뭐 생각이 달라서 제가 제 할 일을 아예 안 한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뭐 저하고도 소통을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감사를 드리고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를 해서 하나로 합쳐서 열심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 애들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언급보다는 여기 보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는 줄곧 이재명 후보의 지역화폐, 노쇼 주도성장, 무능해서 더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이제 최지봉 교수님,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일정을 보면 결국은 그 일정들이 결국 이제 본인의 독자적인 별동대 형식의 지원 유세가 당보다는 본인과 비교적 가까운 인사들이 거점이 있는 지역을 간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당에서도 여러 가지 좀 말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도, 원주, 뭐 청주, 대구, 부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친윤계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뭐 탈락하거나 이런 장소이거나 또는 예. 원주 같은 경우는 본인과 함께했던 친한계 의원으로 불리는 분이 또 거기서 의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지역을 주고 가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 행동하는 건 이런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예. 행동을 하려면. 지금까지 그럼 안 했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주장했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특히 아직도 저는 세 개 중에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극우 세력과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명분을 내세우고 그 명분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하는데 그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김문수 후보가 안 만들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제 뭐 대선이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는 전제를 하게 되면 당권 가지고 이제 경쟁이 일어날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거기서 뭔가 본인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할 거고 예. 그러려면 대선 과정에서 뭔가 도움을 줬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명분과 실리라고 하는 두 가지 이 목표를 놓고서 명분으로 보면 도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실리적 측면에서 보면 도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같이 하지 않고 본인이 독자적으로 운동을 해서 물론 뭐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실리를 챙기면서 명분은 또 명분대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하는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한 2주밖에 남지 않은 여러 본인의 별동대 형식의 이제 단독의 지원 유세, 독자적인 지원 유세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숨은 뜻, 함의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본인은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되는 건 막아야 된다는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안철수 의원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거리 유세 결심은 잘한 일이지만 누구를 위한 건지는 좀 생각해봐야 된다. 선대위에 직접 나와라라고 안철수 의원이 재차 얘기했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지만 본인 지원 유세를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의 심경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바로 홍준표 전 시장입니다. 원래 그 색깔이 우리 한나라당 때 우리 색깔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 없이 사실은 바꾸신 것 같아요. 좀 젊은 사진으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인식을 못했다.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바로 바꾸셨습니다. 다시 선대위에 합류를 하셔가지고 단일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금쯤이면 아마 이른바 특사단 설득하러 갔던 그 특사단이 인천공항에 떨어졌을 텐데 도착을 했을 텐데 조영진 변호사님 뭐 젊은 사진으로 생각 없이 바꾼 거고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뭐 사실상에 이거는 당과 너무 거리를 둔다기보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선언 아니냐라는 이제 여러 긍정적인 생각들을 특사단이 좀 했던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글쎄요. 그런데 정치인의 말이나 행동에는 정치적 함의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뭐 정치 9단까지는 몰라도 한 7단 그 정도는 되시는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 후보로도 여러 차례 출마하신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넥타이 색깔 이게 얼마나 민감한 그 이야기인데 그런 색깔을 저런 식으로 바꿨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이런저런 총리설까지 나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심받기에는 사실은 그 상당한 그러한 그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저만 해도 넥타이를 파란색으로 바꾸셨어. 그러면 결심을 한 건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다시 넥타이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으니까 저건 또 뭔가 어쨌든 어제는 뭐 홍준표, 청준표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홍준표가 다시 되신 거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홍준표 그 전 후보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정치를 이제 끝내겠다 그런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모든 것이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아마 처신을 갖다 하실 것이다. 그다음에 홍준표 전 후보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의 정권이 재창출되는 것이 정권 교체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국민의힘이 일단은 원팀이 돼야 되는 게 2주밖에 안 남은 대선의 급선무니까 한동훈, 홍준표 두 사람이 일단 100% 도와주진 않더라도 예전보다 좀 다른 기류는 분명히 있습니다.